안녕하세요. 하남시청역 씩씩한 약사입니다. 오늘은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염증은 제가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워진 증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그 염자는 불화자가 2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염증과 열은 동의어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위염은 위열을 말합니다. 그럼 위는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간혹 녹용이나 홍삼, 또 인삼, 또는 매운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서 위염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에 열만 꺼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는 또는 지금 보시고 계신 분이 앓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위염은 쉽게 만성 위염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신경성 위염으로 진단받아서 고치지 못한대요 하고 이렇게 말씀 들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문제는 신경성 위염, 즉 스트레스로 온 신경성 위염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간이 먼저 이 영향을 받아서 간의 기운이 울체됩니다. 이것을 간기울결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간에 혈행장애가 생기고 간 기능이 저하되며 담즙 분비도 안 되는 상태가 초래됩니다. 간기울결이 계속되면 간화, 즉 간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간열이 그럼 위를 못 살게 굴어서 위장병이 생기게 하는 그런 목극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목극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목이 토를 이긴다라는 뜻으로 나무가 땅을 뚫고 나간다, 또 나무가 땅을 못 살게 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간이고 땅이 위를 말하는데 열을 받은 건 간인데 나타나는 증상은 위열로 나타나는 것을 목극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밥맛이야, 밥맛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야,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즉 간이 열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즉 위열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극토로 인해서 생기는 위열의 증상은 가볍게는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딸꾹질, 트림, 구토, 또 위산분비 가다로 인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천공, 위출혈, 또 가장 심한 곳으로는 토혈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피토하고 죽는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가 뜨거워지면 위의 근육이 붓게 되고 빨갛게 되어서 내시경으로도 이게 보여지는데 위가 부었으니 내부 용적이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더 부으면은 심지어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는 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분이 있어요. 배가 빵빵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붓는 경우는 그 혈부족은 없어서 이렇게 부을 수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혈부족도 있으면서 위가 뜨거우면 위궤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산도 이제 진액의 일종인데 즉 진액의 일종인데 혈액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위산이 부족한 저산성 위염의 경우에는 그 위궤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체중 감소를 동반하면서 어떤 분이 위장질환이 지속이 되면 저 사람은 내시경을 안 해봐도 위궤양으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처방에는 대부분 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가 들어갔는데, 이 약이 이제 PPI라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즉 그걸 따서 이제 PPI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저산증 환자는 뭐 약을 먹으니까 더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럼 과산증 환자가 이 PPI 제제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일정하게 위에 산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산을 못 나오게 하니까 위 산도가 더 높아지고 헬리코박터가 자라고, 그럼 헬리코박터가 자라게 되니까 위 벽이 손상되면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PPI 제제로 저산증 환자나 과산증 환자가 치료가 되거나, 또는 치료는 안 되더라도 부작용 없이 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만이라도 한다면 다행인데, 오히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몸에 안전한 쪽으로 치료를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나는 찬물을 먹으면 속이 더 쓰리다, 또 찬물을 먹으면 배가 더 아프다, 찬물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위가 장이 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생강이나 인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을 장복하시거나 또 자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그래서 좀 괜찮아졌냐고. 그런데 한결같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경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많은 경우가 우리 몸이 장이 냉하거나 또 위가 냉할 때 밖에서 뜨거운 성질의 약재나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 사겨내지 못하고 튕겨내거나, 그 반면에 많은 경우는 내 위가 또 장이 열이 있는데 밖에서 찬성질의 물이나 찬성질의 약재가 들어왔을 때 튕겨내는 걸 격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위가 냉한 경우보다는 위가 열하거나 장이 열한 경우는 아주 많은데, 특히 장이 열한 경우도 내가 밖에서 만져봤을 때는 냉하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차게 이렇게 본인이 만져봐도, 또 남이 만져봐도 찼다고 차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분은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보면 속이 오히려 냉한 게 아니라 열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그 증거가 이제 우리가 이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강이나 녹용이나 인삼, 뭐 홍삼 이런 걸 장복하는데도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본인이 실제 이제 냉한 건지 열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세히 상담해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염은, 즉 위의 열은 대부분 간이 뜨거워져서 온 것이니 간열을 시켜주면 위열도 자연스럽게 식혀진다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소화제 달라는 분들에게 과식하셨느냐, 또는 급하게 드셨느냐, 아니면 좀 요즘 신경 쓰는 게 있으셨냐 이렇게 여쭤보면 90%는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그럴 때 제가 간열을 내려주는 약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효과가 소화효소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를 보지 말고 간을 보고 치료해서 신경성 위염에서 탈출하십시오. 또 두 번째, 위궤양은 간열, 위열도 내려야 하지만 혈 부족도 있으니까 잘 드셔야 하고 진액을 보탤 수 있는
사물탕, 육미지향탕이라도 같이 쓰십시다.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는 이제 같은 부위로 한방에서는 보기도 하고 실제 위열로 인한 위산 가다와 구토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간열과 위열을 내리면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